네, 안녕하십니까. 삼성물 리서치센터에서 금리와 채권 선물 분석을 담당하는 허태호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기존의 이제 시황 중심 방송에서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방송으로 개편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그 가격 관점으로 바라본 채권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그 시황 방송을 하는 중에 뭐 질문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그 금리가 상승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하거나 이런 부분을 다소 좀 금융시장 참여자분들이 두려움을 갖고 좀 접근하는 것으로 좀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서도 뭐 금리가 상승하면 뭐 다른 시장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다소 좀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많이 바라보는 것으로 좀 이해를 했는데요. 아마 이러한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뭐 투자자분들이 국내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주식은 개인분들이 투자를 하기도 쉽고 가격이라고 하는 게 직접적으로 인식이 되지만 사실 채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이제 기관 중심 그리고 실제로 이 거래하는 가격보다는 한번 다른 방식으로 표기가 된 금리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걸러진 어떤 수단으로 표기가 되다 보니까 이를 마치 그 금융시장의 좀 외부 변수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본원적으로 채권도 결국은 물건, 어떤 증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격이 당연히 있고요. 이를 공통적으로 표기하는 게 이제 금리인데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가격 중심으로 한번 이해해보고 그러면 물론 실제로 거래를 하시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의 주식시장과 함께 양대 축인 채권시장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러한 주제로 내용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네, 선물 시장, 저희 해외 선물 이제 종목, 품목을 고르실 경우에 이렇게 열게 되는 저희 HTS에서 나타나는 창인데요. 크게 이제 해외 선물의 기초 자산, 변수가 되는 항목을 뭐 통화, 지수, 금리, 에너지, 금속, 농산물 이렇게 나누는데요. 저희가 이제 금융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그런 금융정보 단말기에 표기되는 그 금리와 채권의 코드는 에너지나 금속, 농산물처럼 커머더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채권이 커머더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커머더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자재 이런 의미보다는 실물을 인수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상 물건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제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실물 인수도를 하지는 않지만 원래 이 통화 선물도 실물 인수도 상품인데요. 하지만 뭐 구겨진 100만 원짜리와 예를 들어서 구겨진 100달러짜리와 굉장히 빳빳한 100달러짜리가 실제로 어떤 물건적인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만기라던가 쿠폰의 조건 이런 것이 다 다르게 있는 하나의 특별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커머더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이미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구글링을 통해서 US 트레저리 노트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를 검색을 하면 이게 굉장히 옛날 아마 채권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번 어떤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물건으로서 인식을 할 수 있는 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차근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번에 $5,000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의 원금이 얼마인지가 표기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8%라고 해서 이 채권이 지급하는 이자율이 표기가 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이 채권의 어떤 일정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976년 8월 16일에 발행을 해서 상환은 1986년, 즉 만기가 10년짜리인 채권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쿠십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채권의 고유 번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쿠폰 지급일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1년에 두 번, 2월 15일,
그리고 8월 15일에 쿠폰을 지급을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밑에 보시면 이 각각 왜 저희가 왜 뭐 어디서 뭐 쿠폰북 이런 말 쓰잖아요.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렇게 채권에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 이것을 찢어서 낼 수 있는 이런 쿠폰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쿠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 자세히 보시면은 1986년 2월 15일에 지급하는 $200짜리 쿠폰이 붙어 있습니다. 이 쿠폰은 원금이 $5,000였고 금리 이자율이 8% 그리고 1년에 2번 지급을 하기 때문에 $200짜리 쿠폰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채권은 이 어떤 이 특정한 그 채권 고유 번호가 있는 것처럼 특정한 개별의 어떤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미국의 재무부, 우리가 트레저리라고 하는 US 트레저리라고 하는 미국의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주기인데요. 아마 제가 다음번 기회에 미국의 채권 선물 자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시면 상당히 많은 양의 채권이 발행이 된다라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는 매월 15일에 발행이 되는데 이 채권의 종류가 2월 15일 만기, 5월 15일 만기, 8월 15일 만기, 11월 15일 만기 1년만 하더라도 총 4가지 종류의 채권이 발행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계속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쌓이다 보면 우리는 이제 아까도 제가 화폐하고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구겨진 화폐와 빳빳한 화폐 차이가 없죠. 은행에 가면 동일한 금액을 인정해 주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행이 다른 물건은 실질적으로 다른 물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블룸버그에서 금융기관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참고하는 이 블룸버그라고 하는 정보 단말기인데요. 미국 채권의 잔존만기 8에서 9년 정도 남은 채권을 리스트업을 해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점은 2가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만기는 2018년 4월 30일 만기, 2028년 5월 15일 만기 굉장히 잔존 만기 시점으로 보면 굉장히 유사한데 이 쿠폰을 보시면 굉장히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10번째 있는 채권은 쿠폰이 1.625%고요. 14번째 있는 채권은 쿠폰이 0.625%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채권은 6.250%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가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것은 10번째 있는 채권의 가격은 101이고요. 14번째 있는 채권은 92, 그리고 15번째 있는 채권은 140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채권의 가격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쿠폰이 굉장히 다르죠. 15번째 있는 채권은 무려 6.25%의 쿠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9년에 발행된 30년 만기 채권이고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잔존 만기가 한 10년 정도 남았죠. 그런데 이제 10번째 있거나 14번째 있는 채권은 10년으로 발행된 채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행된 채권이고요. 이 채권들의 쿠폰은 지금 작년 올해 절대적으로 보면 미국 금리가 0%대, 1%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쿠폰이 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으로 따지면 사실은 140짜리, 100짜리, 92짜리 이렇게 하면 마치 되게 비싼 것 같고 되게 싼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를 보면 15번째 채권에 적용되는 금리는 1.45%고요. 14번째 채권에 적용되는 금리는 1.56%,
10번째 채권에 적용되는 금리는 1.43%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만기, 다양한 쿠폰을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격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약간 혼선이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금리라고 하는 약간은 표준화된 방식으로 표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채권을 실제로 거래하시지 않는 분들은 어느 순간인가 약간 금융시장과 괴리된, 약간 나는 주식만 주로 하고 있는데 채권 금리라고 하는 거는 마치 자본시장과는 약간 무관한 좀 다른 세상 얘기를 하는 듯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게 금리가 상승하는 하락하는 거에 대한, 그래서 그거는 외부 변수고 이래서 다른 뭐 주식시장이나 원자재나 통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좀 이 괴리된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금리라는 것을 빼고 한번 앞서 봤던 15번째 있던 채권, 1999년에 발행된 30년 만기 채권의 가격을 한번 차트를 그려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조금 진한 파란색이 앞서 보셨던 그 30년 만기 채권,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잔존 만기가 10년 정도 남았죠. 그 채권의 가격인데요. 발행 당시에는 당시의 금리 수준을 이제 그대로 그 쿠폰에 반영해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100입니다. 100인데 이 채권의 가격이 지금 한 140 정도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물건 2030년 5월 15일 만기에 쿠폰이 6.25%인 채권을 발행 당시 100원에 쉽게 말하시죠. 예, 100원에 샀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20년이 지나니까 140이 됐어요. 예,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도 역시 물건이라는 거죠. 작년에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을 때 굉장히 저가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하고 뭐 주식을 샀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금융위기나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가 극히 훼손되지 않는다면 어떤 시장의 패닉 때문에 물건이 싸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도 지금 제가 여기다가 그려놓은 옅은 파란색은 10년 금리인데요. 사실은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옳지 않은 차트입니다. 왜 옳지 않냐? 사실은 6년, 7년, 8년 때 이 채권에 적용되는 금리는 10년 금리가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잔존 만기가 이때만 해도 22년이 남았었으니까 10년 금리보다는 더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됐었어야 됐을 겁니다. 그리고 2013, 14 이때 테이퍼 텐트럼이 있던 시기에 적용되던 금리도 10년이 아니라 잔존 만기가 14년, 17년 정도 남았었으니까 한 15년에서 16년 정도 금리가 적용이 됐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한번 따지고 보면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물론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채권 가격을 손상시키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금리가 물론 하락하면서, 그리고 이 금리가 기존에는 17년짜리 금리가 적용이 되다가 잔존만기의 채권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잔존만기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17년 금리보다 10년 금리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조금 더 낮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금리가 올라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점점 만기에 수렴해 갈수록 채권 가격은 또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가 올라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 이것을 채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진 거죠. 예. 그래서 이 역시 주식처럼, 물론 주식처럼 큰 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만 분명히 채권은 주식 대비해서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앞서 보여드렸던 채권을 2000년부터 만약에 소유를 했다. 그랬을 때와 제가 S&P 지수를 2000년부터 지금까지 만약에 갖고 있었다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채권에서 나오는 쿠폰을 재투자하거나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을 재투자한다. 이런 것을 뭐 복잡하니까 뭐 일단 제외하고 그냥 절대 가격 기준으로만 보면 채권의 수익이 주식보다 못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지금의 한 20년을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지금 첫 번째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이 30년 만기 채권의 수익이 이 배당, 그러니까 이 쿠폰을 제외하고도 약 19.8%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냈고요. 두 번째 기간 2005년부터 2010년까지도 물론 금융위기라고 하는 굉장히 그 큰 위기가 있었지만 당시에 딱 시점을 잘라보면 오히려 채권이 2%라고 하는 더 좋은 수익을 거뒀고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때는 금융위기의 회복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뭐 수익률을 절대적으로는 87% 그리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도 주식의 수익률이 57% 굉장히 채권을 이제 앞서는 수익을 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채권이 지급하는 쿠폰은 연간 6.25%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만약에 감안해서 조금 더 세련되게 아마 분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주식이 가져다 주는 높은 수익률 대비해서 주식이 갖고 있는 높은 변동성을 감안하게 되면 채권도 낮은 변동성 대신 또 적지 않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명확한 자본시장, 이 금융시장에서의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리라고 하는 것을 약간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금융시장과 다소 다른 데 있는 외생 변수가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인분들은 조금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범주를 두지는 않지만 기관 투자자라든가 조금 더 큰 자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변동성이 큰 그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변동성은 낮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인 때로는 주식보다 높은 수익을 안겨다 주는 채권을 금리가 올랐을 때 내가 오히려 이것을 저가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해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충분히 자기의 투자의 어떤 후보군에 올라 있는 이러한 자산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상승한다 이거를 우려 그리고 왜 도대체 이렇게 금리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왜 채권을 투자자들은 살까? 이러한 점을 한번 어떤 채권이라고 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 어떤 물건의 가격으로서 생각을 해보시면 금리가 굉장히 급등했다?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채권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최근에 금리가 오르는 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사들이는 것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굉장히 좋은 안정적인 투자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금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금융시장의 외부에 있는 변수가 아니고요. 이 내부에서 어떤 투자자들의 선택의 하나의 품목으로 채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표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금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을 어떤 금리 이전의 물건, 가격이 있는 물건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금융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